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어, 이모저모 사는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오늘도 뭐 조금 그렇고요. 한 이틀 3일 전부터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고통을 좀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약 기운 때문인지 좀 가라앉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가래가 끼고 그렇게 되니까 말할 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좀 소리가 갈라질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노동절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고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예. 습도가 뭐 20%대 그렇고 기온은 한 23도 정도 되는데 습도가 참 낮고 그래서 아까 바깥에 잠깐 카페 다녀오고 뭐 장을 좀 봐오고 이렇게 했는데 자전거 타고 쓱 갔다 왔는데 아우 좋더라고요 정말. 덥지도 않고 선선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봄 날씨다. 근데 뭔가 이런 봄 날씨를 최근에 한국의 봄의 경험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날씨가 되게 좋은데 이것도 이상기후의 일종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전형적인 습한 어, 여름이고 이쯤 되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초여름의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선선하니 좋습니다. 날이. 그래서 참 노동절 날 날씨가 참 좋네요. 어, 예,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며칠 고생을 했고, 솔직히 덜컥 좀 겁이 났어요. 왜냐면 이게 코 막히고 머리가 띵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눈이 좀 간지럽기도 하고. 근데 저 이제 이게 감기 증상이랑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감기 아닌가? 여행 준비하느라 좀 무리했나? 몸살인가? 감기 몸살인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인 것은 몸이 아프거나 몸에 힘이 없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이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코가 막히고 재채기하고 흰 콧물이 나왔다가 코가 목 뒤로 넘어가서 가래가 낀다거나 머리가 좀 띵하고 사람이 좀 붕 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증상만 있고 뭐 이렇게 활동하거나 컨디션은 괜찮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런 알러지 반응 상태가 좀 약간 기분이 좀 붕 뜬 상태로 조금 저 이제 감기약 먹은 것처럼 그런 상태라서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뭐지 감기인가 이런 의심은 들었는데 그래서 굳이 뭐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고 제가 원래 되게 어렸을 때 축농증이 있었거든요. 그때 비염 판정을 받질 않았고 축농증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꽤나 오랫동안 한 1, 2년 가량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여서 수술은 안 했던 것 같고 계속 가서 이제 코 속에 이제 농을 뽑아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코에 넣어서 그 뽑아내는 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막 엄청 할 때마다 막 울고 막 몸을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막 비틀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참아가면서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뭐 중학생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축농증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비염을 앓지도 않았고 그래서 잘 지나왔고 그렇게 성인이 됐고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야, 이 30대 후반의 이 나이에 이 비염이 다시라기보다는 이거
비염이 없었는데 예전에 그때 충농증이었고 이런 계절성 비염이랄까요? 이게 딱 그 환절기 때인 것 같아요. 봄, 여름 딱 요때 꽃가루 많이 날리고 이럴 때 이게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1, 2년? 그리고 제 생각에는 코로나를 앓고 나서 이게 되게 심해진 것 같고 심해졌다는 표현보다는 생기게 된 것 같고 뭔가 체질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추측을 해보건데 코로나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인류가 한 번도 이제 겪어보지 않은 바이러스였잖아요. 물론 그 감기 형태의 어떤 바이러스였지만 감기 형태의 바이러스가 그 코로나라는 특정 어떤 그 모양체의 바이러스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감기는 이제 뭐 토착 뭐 토착화 됐다고 해야 되나? 토속병이라고 됐다네. 그 뭐라고 표현하죠? 아무튼 풍토병이라고 해야 되나?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냥 이제 뭐 완치가 되지 않은 그냥 앓고 지나가는 그런 병이 되었고 지금 코로나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었죠. 되었는데 아무튼 이전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바이러스를 이제 경험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걸 겪으면서 그 당시에 뭐 이제 백신 부작용도 많았고 그래서 그걸 겪으면서 몸 안에 어떤 제 몸의 어떤 한국적 표현으로 체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마 이게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8년 동안 제가 그 신림에 원룸 생활을 하면서 제가 관악구 신림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원룸 생활을 8년간 하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각종 먼지들과 그리고 집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곰팡이도 쓸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곰팡이와 어떤 뭐 나름 청결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우 지저분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엄청 깔끔한 스타일이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엄청 더럽진 않지만 그래서 또 저의 그런 면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8년 동안 엄청 위생적으로 엄청 그 깔끔한 생활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비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하고 꽤 긴 시간을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지나왔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 알러지 비염이 생기게끔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그 좋지 않은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면 몸이 한번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면 쉽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몸에 두드러기나 이런 것까지 올라오진 않는데 한번 되게 이제 간지러워서 한번 긁었던 적이 있었는데 팔에 약간 불구스름하게 뭔가 올라오는 경험을 한번 하긴 했거든요. 심하진 않았고 그때 좀 놀랬죠. 아 이것도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구나.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제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때도 병원 갔더니 그때 뭐 결막염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알러지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눈이 조금 살짝 이제 코랑 코 막히고 뭐 이랬던 것들이 조금 좋아져 가니까 눈이 막 약간 간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래도 참고 막 이렇게 눈을 비비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은데 그래서 저 약국에 가서 처음으로 그 알러지약 지르텍이라고 있더라고요. 뭐 지르텍 카피약들도 저렴한 게 많아서 보통 그런 거 처방해 주시던데 그저 이제 회사 동료분이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알러지가 올라오시나 봐요. 그래서 그때 심하셔가지고 같이 그때 식사하고 약국 가서 지르텍 달라고 해서 이제 사셨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런 반응이 올라오니까 그분한테 여쭤봤거든요. 약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떤 약을 했더니 먹으면 좀 졸음이 많이 온다 얘기하더라고요. 효과는 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샀거든요. 이틀 전에 월요일 날 샀는데, 사고 이제 자리에 돌아왔는데 제 옆자리에 또 동료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이제 알러지가 좀 있으셔서 드신 적이 있으시대요. 이제 간혹 드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약 회사에서 먹지 말고 잠이 너무 많이 오니까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먹으면 또 이게 지속 시간이 길대요. 잠이 졸음이 오는 게.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거의 집에 가자마자 초저녁에 빨리 먹어라. 먹고 식사하고 그러고 이제 주무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졸음이 너무 많이 온다니까 이게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먹었어요. 그래서 에이, 나의 이 면역력을 한번 이겨내겠다. 또 검색해 보니까 뭐 이 약이 내성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래요. 아닌데 뭐 간 수치나 이런 데도 뭐 좀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너무 자주 복용하면 또 안 좋고 이러길래 그냥 먹지 말까? 뭐 이런 생각으로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제가 작년인가 감기를 한번 심하게 앓았을 때 그때 이제 되게 심하게 앓고 거의 마지막에 거의 다 떨어져 갈 무렵에 병원 가서 센 약을 타긴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약국 가서 이게 기침 마지막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 이 잔기침이랑 잔 가래 조금 남은 게 이게 떨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약을 좀 이렇게 센 약이 아닌 약한 약을 좀 혹시 주실 수 있냐 해서 그때 처방을 받은 게 있어요. 좀 기침 가래에 좋은 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받아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약국에 처방 받은 그 이제 지르텍 그 알러지 비염약 알레르기성 비염약은 하루에 한 알이더라고요. 지속이 긴 거죠. 근데 예전에 작년에 제가 감기 끝에 샀던 그 약은 하루에 3번 복용이더라고요. 식후에. 그래서 뭐 그다지 세지 않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제가 어제 회사에서 아침에 먹었어요. 아침에 먹었는데 세상에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도 알레르기성 비염의 어떤 그 성분이 좀 있는 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코 막히고 막 하고 했던 것들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지는데 엄청 졸려. 아침 8시쯤에 먹고 막 11시 12시에 그때까지 막 졸음이 쏟아져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1시쯤 됐나 그랬더니 또 싹 괜찮아지더라고요. 지속 시간이 길진 않았던 거죠. 그러고 이제 어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또 자기 전에 하나를 먹었는데 어제 뭐 또 밥 먹고 침대 살짝 누웠는데 완전 기절했잖아요. 그래서 불 켜고 자가지고 또 몇 시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새벽 1-2시겠죠. 눈 떠가지고 뜨자마자 불 바로 끄고 또 다시 잤죠. 그랬어요. 그렇게 2번 먹으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는 좀 괜찮아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긴 한데 지금 코 막힌 소리 좀 들리시죠? 코에서 피리 소리가 제 코 안에 피리 연주자가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약을 그래도 좀 똑 떨어지려면 오늘 저녁에도 또 하나를 먹고 내일 출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도 이게 꽤 성가시긴 하지만 다행히 감기 몸살 기운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그런 게 좀 심해지면 이제 여행 가기 전에 여행 갈 때까지도 이제 감기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안고 가면 혹은 감기가 와서 약을 먹고 떨어진 체력으로 가게 되면 이게 좋지 않으니까 감기도 걸릴 거면 갔다 와서 걸려야 해.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그래도 여행 준비하면서 그렇게 막 무리를 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그 이후에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요 알러지 약 조금 먹고 좀 요게 좀 떨어지고 좀 좋은 컨디션 상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제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이틀 전부터 알러지성 비염이 올지는 몰랐는데 이 모른 상태로 그 전부터 사실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제가 그 유럽 여행 준비하면서 그 네이버 카페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막 찾아서 좀 보고 있었는데 다들 이제 상비약 같은 거 챙기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뭐뭐 챙기시나 봤더니 뭐 대부분 감기약, 뭐 지사제, 해열제 이런 거 챙기시고 영양제 챙기시고 그리고 알러지약이 꼭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알러지약을 한 번도 사서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러지약이 필요할까 했는데 이게 비염뿐만 아니라 가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러지나 이런 게 음식도 다르고 가서 쓰는 물도 다르죠. 그리고 그 거기서 나오는 그 물에 샤워를 또 할 거 아니에요. 피부에 닿고 이런 게 있으니까 두드러기나 이런 위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약이 비염에도 당연히 들지만 이 알러지 반응, 몸에 두드러기 반응에도 드니까 사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피부에 발진이 한번 올라온 적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좀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나도 가서 이런 게 올라오면 당장 약이 필요할 텐데 이것도 준비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후기를 보니까 뭐 대부분 호텔이나 이런 숙소에 가서는 침구나 이런 관리를 그래도 좀 잘 해주시니까 괜찮은데 조금 허름하거나 잘못 가게 되면 거기 있는 먼지라든지 혹은 또 외국에는 이제 그 빈대, 베드버그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 상태가 안 좋으면 막 몸에 발진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피부가 좀 안 좋아지고 이런 알레르기성 반응이 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나도 이거 필요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서 하나 혹시 모르니까 지르텍 하나 사서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염이 걸려서 결국에는 약국에서 약을 샀고 물론 먹진 않았지만 그래서 잘 샀다 싶어요. 이거를 들고 가지고 갈 겁니다. 가서 혹시나 또 원치 않지만 그런 반응이 생겼을 때는 뭐 어쩌겠어요. 잠이 오고 비몽사몽 해도 먹어야죠. 몸이 먼저니까 먹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알러지약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오히려 잠이 엄청 몰려오니까 수면 유도제로 좀 쓰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이 알러지약은 지속 시간이 너무 기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샀던 그 하루 3번 먹는 그 약이 있다고 했잖아요. 좀 약한 거. 그거 가져가서 딱 보니까 거기 도착해서 밤 한 10시, 11시가 저희 한국에서 5시, 새벽 5시, 6시예요. 저는 항상 그때 일어날 시간이거든요. 몸이 반응해서 눈이 떠지고 그러고 출근하는 시간이니까 그럼 10시 밤에 가서 거기 이제 도착해서 자야 되는데 근데 잠이 오겠습니까? 몸은 이미 아직까지 한국에 맞춰 있어서 딱 깨서 움직일 시간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후기들 보면 억지로 잠은 청하는데 뭐 빨리 눈 뜨시는 분은 막 2시, 3시에도 눈 뜨시고 4시에도 뜨시고 그래서 새벽 일찍 그냥 나와서 관광지 나와서 구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오후 3시쯤 되면 귀신같이 잠이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3시쯤이면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니까 너무 웃길 것 같아. 3시에 나가가지고 한참 더운데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젤라또 사가지고 젤라또 이렇게 혀로 낼름낼름 먹고 있는데 졸아. 그 젤라또 다 녹고 있어. 그럴 것 같다라는 상상이 됩니다. 목소리로 상상하기 아닙니까? 그런 상상이 되니까 너무 웃기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인체라는 게 신기하다. 사람의 몸이 이 적응의 동물이구나. 이런 것도 아마 가면 깨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서 가가지고 10시 반에 요 하나를 먹고 잘까? 그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수면 유도가 확실히 되니까. 그래서 효과 한 4시간, 5시간 가니까 10시 반에 먹으면 그래도 한 오전 5시? 그때쯤에 눈을 뜨지 않을까. 그러면 좀 약간 그
유럽의 시간대에 몸이 좀 맞춰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근데 또 가서 영 뭐 코도 안 막히고 멀쩡한데 약을 먹긴 그러니까 가서 상황을 보고 그 막 13시간 막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막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또 모르죠. 약을 안 먹고 거의 뭐 실신 상태로 기절을 해서 잠이 올지도 모르죠. 예, 그러기를 바래봅니다. 아, 제가 또 예민해가지고 예, 잠을 잘 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가 예 탱크예요. 코를 좀 이제 심하게 고는 친구라 저 예전에 이제 같이 그 친구랑 또 다른 친구 세 명이서 이제 하루 1박 2일로 펜션을 빌려서 이제 잠을 이제 놀고 잠을 잤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둘을 한 방에 넣고 저는 따로 잤거든요. 저는 소리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라 이것도 정말 나이 먹고 뒤늦게 알았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소리에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도 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소음이 들리면 잠을 잘 못 자요. 깨죠. 쉽게 깨가지고 한 번 깨면 또 다시 잠을 못 들어요. 예민해가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뭐 가서는 이제 깨고 나서 딴 생각이 많아진다기보다는 여행에 대한 설렘 이런 것 때문에 또 잠이 잘 안 오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잘 골아 떨어져서 자기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평소에는 집에서는 뭐 그냥 자죠. 누구랑 같이 자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강력한 또 탱크가 옆에서 자기 때문에 친구에 비하하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고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그 귀에 꽂는 귀마개 이어플러그 있죠. 그 스티로폼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귀 안에 꽉 막고 그러고 잘 생각입니다. 잘 생각이고 그 효과가 좀 있길 바랍니다. 안 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뚫고 들어오긴 할 텐데 그래도 그 데시벨이 좀 작으면 잘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 친구가 코도 골고 잠이 또 많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고 잠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nope 안 된다. 여행지에 가서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 잠을 잘 시간이 없다. 그래서 친구가 네가 좀 깨워달라. 그래서 내가 그건 내가 자신 있지. 근데 고민이 되네. 너무 일찍 깨어서 수면 부족이 되면 이 친구가 잘 때 아주 드르렁 아주 평소보다 더 큰 엄청 어마어마한 탱크가 전투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알레르기성 비염을 요 며칠간 좀 알았고 감기일까 걱정을 했으나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겸사겸사 알러지 약을 또 샀다. 상비약으로 사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로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또 드립니다. 여러분도 비염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제 친구 이 방송을 듣고 있을 JDW JDW 친구도 제가 알기로는 비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누가 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공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양냉면 특집 한번 했거든요. 이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의 평냉 특집 편을 또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있죠? 이거 버튼 누르시면 돼요. 라고 유튜버처럼 얘기해 봤지만 팟캐스트는 그런 게 없죠. 여러분 직접 찾아서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을지면옥 저의 최애 을지면옥이 이제 문을 닫았죠. 을지로 4가역 을지로 3가였지. 제 최애라고 말씀드리기 갑자기 이제 좀 무한해지네요. 최애라고 말하기 무색하게 어느 역인지를 까먹었다. 봅시다. 이 지도를 봐야지.
네, 을지로 3가였습니다, 여러분. 을지로 4가가 아니고요. 을지로 3가. 예, 을지로 3가에 예, 을지로 4가는 우레옥이죠. 을지로 3가에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평냉이 너무 땡기네요. 을지로 3가에 있었던 하지만 이 서울시 이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끝까지 버티시다가 결국에는 문을 닫았죠. 2년 전에. 그래서 제가 아쉬움을 그때 표했고 마지막 닫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서 그때 드셨죠. 근데 저는 그때 가지 못했고 아쉽게도 그랬는데 2년 만에 을지면옥이 오픈을 했습니다. 당연히 을지로 3가를 떠났고 어디로 갔냐면 근처 이제 종로 3가역 낙원상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낙원상가에 악기상가가 크거든요. 낙원상가. 거기 바로 뒤쪽에 거기 을지면옥이 재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한 지 아마 일주일이 안 됐을걸요. 저번주에 오픈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거 알기 전에 친구가 먼저 저한테 카톡이 왔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오픈을 했다고 막 그 어플 막 포털에 막 뉴스에 뜨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아주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얘기였죠. 예, 을지면옥이 재오픈을 했고 오픈한 날 이미 뭐 그 카카오톡 지도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날 30몇 개의 리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줄 서가지고 그날 바로 드신 분들이 막 오픈을 환영한다 막 이런 거 막 블로그 올리시고 별점 막 5점 막 때리시고 하는데 막 4점 3점 때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야 근데 평냉이 이제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고 그리고 그 제육이죠. 그 수육 그 돼지고기로 만든 제육이 3만원이 됐고 그리고 반접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1위는 너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친구가 없고 친구 있긴 하죠. 근데 이렇게 마음 편히 먹을 이 평냉 친구가 없다. 이 방송을 듣는 KCY 제 친구가 있긴 한데 뭐 이 친구도 뭐 그렇게 평냉을 뭐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필동 취향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이렇게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즐겨 먹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 듣고 있니? 듣고 이제 저한테 톡을 주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한 접시 3만 원이 이렇게 되면서 가서 나눠 먹는 것도 1인당 15,000원이야. 이거 먹고 평냉 먹으면 3만 원이야. 3만 원. 3만 원이면 지금 치킨값보다 더 비싼데. 이야, 참 이제 이거는 이제 부자 음식이 되었다. 부자 음식이 되었고 이 맛있는 면을 참 편하게 먹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미 뭐 그 전부터 비싸긴 했지만 아무튼 그러네요. 그랬고 얼마 전에 제가 종로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간 김에 이제 거리가 멀질 않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해서 일찍 퇴근하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5시인가 5시 반 오픈일 거예요 아마. 5시 오픈이야 것 같아요. 5시 반 오픈인가? 그런데 가서 그러면 가서 일을 좀 보고 5시 반 오픈이네요. 좀 약간 일을 보고 걸어가서 줄을 좀 한 30분 정도 서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서서 들어가서 한 그릇 탁 냉면만 한 그릇 먹고 올까? 그래도 오픈했으니까 내 최애니까. 그리고 그날 또 더웠거든요. 그랬는데 걸어가서 을지면옥 앞에 도착했더니 세상에 줄이 아주 그냥 제가 보자마자 제가 제 입으로 육성으로 안 먹어 그랬습니다. 안 먹어 그냥 됐어 안 먹어. 물론 이 을지면옥이 그때처럼 그냥 1, 2층 건물이 아니라 아예 건물 빌딩 하나를 사셨어요. 당연히도 뭐 돈은 어마어마하게 버셨고 벌어둔 게 있으실 거니까
그래서 아예 그때처럼 어떤 오래된 건물 고런 1, 2층 형태가 아니라 아예 그냥 빌딩을 알아서 해서 가보진 않았지만 못해도 한 3층, 4층 되는 것 같은데 3층, 4층 건물. 예, 아예 통째로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용 인원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봤는데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5시만 딱 열리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나? 그리고 어차피 주문도 순서대로 받을 텐데 물론 면은 조금 빨리 나오는 편이긴 하겠지만 이 뭐 기다릴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죠. 돌아가고 이제 사람 줄 가득 서 있는 거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 CY 친구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죠. 야, 이 줄 안 봐라. 이게 말이냐 빵구냐? 안 먹어 그냥. 이랬죠. 그러면서 이 나중에 겨울에는 한번 먹겠는데 지금부터 이러면 이번 여름 쉽지 않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오픈 빨도 있고 그죠?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오래 기다려봤기 때문에 우르르 몰려오는 거죠 초반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지금 을지면허 너무 먹고 싶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을지면허 갔다. 그리고 을지면허기 재오픈을 했다. 그거를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또 이제 평냉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사장님 돈 많이 버시고 사장님 제육 반접시 좀 해주세요. 예? 좀 요즘 1인 가구 많다고요. 선생님 또 종로 쪽에 혼자 사는 사람들 많다고요. 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유럽 여행 준비 얘기를 또 여러분께 충성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또 저번 주는 이제 서론 본론 결말에서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엔딩 부분에 제가 이제 꽤 이제 보고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CY 친구가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지? 약간 뉘앙스가 말이 너무 많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나의 착각인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1시간이냐? 점점 녹음 시간이 늘어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들으세요 그냥. CYC. 아무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카페를 가서 그 시원한 아이스 카페 라떼를 한잔 하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상큼한 맛으로 이제 골라서 한잔 하고 하면서 이제 가지고 간 이제 아이패드로 그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의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전자책으로 읽었습니다. 읽고 밀리의 서재라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읽었습니다. 밀리의 서재 광고 넣어주세요. 아주 플랫폼이 아주 그냥 이 UI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이제 그 아주 유저 친화적인 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쥐뿔도 몰라요 저 광고 받으려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잘 쓰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유용한 책이 있어요. 그 피렌체 유명한 가이드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거기 이제 관람을 할 거거든요. 거기 보통 이제 가이드를 끼고 투어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투어를 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어 라이브라는 이제 내가 이거 해줘야 돼? 갑자기 아무튼 뭐 이건 뭐 제가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 이제 비디오나 오디오로 된 가이드가 있어요. 한국에 업체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실제 가이드분한테는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니까 더 적은 돈으로 그걸 해서 그걸 들으면서 이제 볼 거거든요. 근데
미리 공부를 해가면 물론 그 가이드 이제 그 컨텐츠에서 설명을 당연히 해주지만 그래도 미리 책을 읽고 공부를 좀 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그걸 읽고 이것도 일종의 뭐 여행 준비기 보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거의 다 읽었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저는 그림을 보고 미술관 가서 전시를 보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그 그림의 색감과 색깔과 예를 들어 꼭 그림이 아니라 사진전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것들이 실제로 이 작품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고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몰라도 그런 어떤 예술 작품들이 이제 주는 어떤 자극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제 안에 느껴진 어떤 감정들, 생각들, 그리고 작가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제가 읽어낸 어떤 의미들, 그 작품이 제 안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문화생활 즐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좀 나 좀 교양 좀 있는 것 같은데 으쓱 약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저의 동경도 있고 있는데 로마에 가서 제가 이제 바티칸을 갈 건데 바티칸 이제 미술관을 갈 거예요. 바티칸 박물관 거기 이제 박물관 미술 작품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이 교회 가톨릭 교회와 연관된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도 어쩔 수 없죠. 그 서양의 역사와 서양의 문화라는 것이 종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죠? 모든 서양의 예술 작품들이 종교를 떠날 수가 없고, 특히나 교회, 가톨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담겨 있죠. 그리고 많은 히스토리가 있고 그 작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품을 만든 작가들의 스토리들도 있고 그 작가들과 서로 얽혀 있는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좋은 이야기거리들이죠. 좋은 컨텐츠고 좋은 어떤 뭐라고 될까요? 좋은 어떤 히스토리 그런 거죠.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교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편하실 수 있으려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좋아하질 않고 좀 제가 이제 이건 저의 어떤 개인사의 어떤 경험이 좀 있어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요. 좀 그랬는데 참 사람이 일이란 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작품들을 읽다 보니까 이 스토리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뭐 기독교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더 파고들고 알고 싶고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참 그 당시에는 다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게 되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게 되게 이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림에 그려진 그런 뭐 예수와 이런 것들의 예수와 마리아와 동방박사와 뭐 그런 스토리들 이 순수하게 그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렸다기보다는 주 작품들이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르네상스는 사실 인본주의잖아요. 이제 종교와 신을 떠나서 이제 인간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 때에 그걸 이제 다시 이어받아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역사 세계사 배우면서 배우긴 했지만 많이 이제 잊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어 그런 종교적인 걸 이제 가져와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 안에 의미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의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고, 예, 특히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유명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3대 이 천재, 르네상스 시대 천재, 이분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천재적인 그런 작가들, 미술 작가들, 뭐 보티첼리 맞죠? 보티첼리 뭐 더 얘기하면 더 교양 있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책을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별로 인상 깊지 않아. 아무튼 다양한 작가들, 뭐 건축 같은 경우는 브루넬레스키, 뭐 그다음에 지오토, 이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한국의 그 욕 같은 조또 그 발음이 맞대요. 한국 그 욕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알베르토 그 아시죠? 그 이탈리아 사람, 그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방송인 알베르토 씨의 그 컨텐츠를 봤는데 그 발음이 맞대요. 지오토, 그분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많은 그런 작가들의 얘기들 너무 흥미진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참 재밌다. 오히려 처음에 읽기 시작할 때는 재미없어, 지루해 이랬는데, 그래도 이걸 안 읽고 가게 되면 가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좁아질까봐 좀 참고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그 고비를 넘어가니까 아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궁금한데 더 보고 싶다 이러면서 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읽었거든요. 제가 이제 방문하지 않는 곳들은 좀 이렇게 설렁설렁 봤고, 주요 지역이 이제 주요 핵심이 이제 바티칸 박물관,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 그리고 뭐 콜로세움 갈 거고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뭐 판테온 갈 거고,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 거기는 이제 그 다비드상이 있고, 판테온은 이제 만신전이라고 고대 그리스 시대의 다양한 신들을 이제 모셔놓은 그 신들을 모으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만신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한문으로 표현으로는 판테온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갈 생각인데, 아무튼 그런 세세하게 하나하나 작품들에 대한 설명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바티칸과 우피치 그 두 군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책을 이제 밀리의 서재로 읽고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이제 카페 가서 읽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참 재밌게 읽고 있고 좀 흥미진진하더라. 그리고 결국엔 다 사람 얘기더라. 서로 시기하고 음모하고 사랑하고 이런 얘기들이 다 이렇게 섞여서 이 예술 작품으로 승화가 되더라. 그런 부분에서 참 아름답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그런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체험해볼 수 있다는 게 참 좋다. 어떤 경험일까요? 특히나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의 그 투어 가서 그 코스 중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그 천장화, 천지창조 그림과 있는 그림을 미술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과 세계사 시간에 많이 봤고 많이 들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에도 사진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여행 그 카페에 들어가서 후기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많이 보고 해서 갔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보는 순간 아무 말이 안 나온대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장관에 입이 떡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 중입니다. 제가 그거 보려고 그 쌍안경도 사려고 했거든요. 확대해서 보려고.
그걸 가지고 가신 분도 계신데요. 다들 이제 고개 들고 천장만 보고 있대요. 천장화니까. 그래서 거의 막 천장만 보면서 걷게 된다고 하시던데, 근데 후기를 읽어보니까 어떤 분도 이제 나도 쌍안경 사서 가야 되나 했는데 가서 그냥 육안으로 봐도 너무 잘 보이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색감 이런 것도 선명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잘 보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해서 굳이 사진 않았습니다. 사진 않았는데 아무튼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레고, 와, 그렇습니다. 아무튼 카페 가서 그런 밀리의 서재로 그런 것들을 읽고, 그리고 오는 길에 이제 마트에 다이소에 들려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을 샀지요. 일단 헤어캡을 샀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가끔 쓰시죠. 남자들은 헤어캡을 쓸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뭐 염색할 일 있으신 분도 좀 쓰실 거고 하실 텐데, 헤어캡을 제가 뭐 때문에 사느냐? 유럽에 가면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해서,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 날씨 동향을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읽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오거나 비가 꽤 많이 오거나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가서 제가 신발을 뭐 제가 신고 가는 거랑 다른 한 켤레를 더 챙겨가긴 할 건데,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신발이 젖으면 또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때 그냥 가볍게 가방 안에 넣고 다니다가 신발 위에 이제 덧신처럼 이렇게 덮어 신으려고 7개 1,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쌍으로 페어로 신어야 되니까 6개 정도 이제 하면 한 3번 정도는 신지 않을까. 뭐 깨끗하면 뭐 말려가지고 챙겨서 한 번 더 신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2개 이제 14개 사진 않고 한 팩 7개 들어있는 걸 샀어요. 사가지고 혹시 몰라서 준비해서 가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안에 이렇게 담아갈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유튜브 보니까 저희 그 물약 병원 가서 이제 약국에서 타는 물약통 있죠, 물약통. 그거 이제 쭉쭉 짜서 할 수 있는 그거에 넣어가면 좋다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다이소 가니까 있더라고 있는데, 저는 그거 말고 약간 뭐라고 될까요? 플라스틱인데 약간 그 플라스틱 필름으로 살짝 이렇게 된, 좀 더 이렇게 딱딱한 것보다는 필름으로 이렇게 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 아이스크림 그 설레임 있죠, 설레임처럼 쭉쭉 짜먹는. 그래서 위에 뚜껑은 플라스틱인데 아래쪽은 약간 비늘 형태로 이렇게 된, 그래서 얇은 약간 비닐 느낌인데 비닐보다 조금 두꺼운 그런 재질로 된 플라스틱인데 투명이에요. 그거 세 통이 들어있는 게 한 묶음으로 있더라고요. 그거 1,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샀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바디로션 같은 거 좀 담아가고, 하나는 이제 세안제를 담아갈 건데, 집에 세안제가 소량 좀 작은 튜브로 되어 있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제가 다 쓰고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세안제가 지금 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크거든요. 그래서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무게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들고 갈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뭐 위탁 수화물로 넣어서 보내면 되니까 기내에 들고 탈 수가 없으니까 다 때려놓고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작게나마 하나하나씩 이제 크기랑 용량이랑 킬로그램 그램 수를 무게를 좀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세안제 좀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담아가려고 한 통 샀고, 그 다음에 여권 케이스 이제 투명으로 반투명으로 된 2개짜리 1,000원에 팔더라고요. 여권 케이스 되게 예쁜 것들 있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잘 나오고 뭐 카드도 꽂을 수 있고 잘 나오는데, 제가 후기를 보니까 예쁜 거 꽂아서 갔다가 해외 가면 신분증으로 여권을 쓰잖아요. 여권 달라, 여권 보여달라. 뭐 어디 미술관, 박물관 출입할 때도 그렇고, 열차를 탔을 때 신분증을 이제 확인하러 검표원에 왔을 때 신분증 보여달라 하면 다 여권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그 예쁜 그 여권 케이스를 다 갖고 가서 껴서 가잖아요. 근데 보여달라 할 때 케이스 빼라고 얘기한대요. 빼서 이제 글 달라.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근데 제 거는 이제 투명이거든요. 약간 반투명인데 불투명인데 그냥 진짜 그냥 어떤 민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림 그려지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그냥 딱 해서 겉에 이제 좀 깔끔하게 뭐 묻지 않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얇긴 하지만
그 안에 뭐 카드나 이런 거 살짝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냥 요 약간 반투명, 불투명 요게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꽂았죠. 근데 이거 갖고 가는데도 까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여권 케이스는 안 살까 하다가 그래도 요렇게 해 가는 게 좀 눈에도 잘 띌 것 같고, 제가 뭔가 찾을 때, 여권을 찾을 때 겉에 이제 약간 불투명으로 약간 흰색이니까, 그 전에 그냥 쓰는 여권은 좀 겉에 이제 약간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짙은 색이잖아요. 어두운 색이라서 잘 제 가방 색이랑 비슷하고 그러면 안 보이지 않을까? 껌껌한 데 있으면 안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끼워 넣었고,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제가 요 이야기랑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힙밴드를 하나 가져갈 건데, 여러분 힙밴드가 뭔지 모르시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저는 힙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다리 사이에 밴드를 껴가지고 쭉 올려서 이 허벅지랑 이런 사이 끼고 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면서 밴드를 당기는 허벅지 운동, 엉덩이 운동용으로 쓰는 밴드예요. 그래서 엉덩이 힙 써서 힙밴드라고 부르는데, 그냥 일반 밴드입니다. 밴드죠. 보면 요즘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뭐 풀업이라고 하죠. 철봉 이런 거 할 때 그냥 하기 힘드니까 약간 이제 아주 탄성 있는 고무 소재로 된 그 밴드를 사서 그거를 철봉에 걸고 그걸 쭉 당겨서 그 아래쪽에 이제 두 다리를 걸고 그 탄성을 이용해서 조금씩 연습을 하거나, 그런 밴드거든요. 그런 밴드인데, 제가 그거를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PT 받을 때 그걸로 이제 운동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PT 받는 곳에 있던 걸 썼는데, 제가 따로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서도 그걸로 이제 틈틈이 운동을 하려고, 특히나 이제 회사에서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약간 이제 안 좋은 몸의 부위 중에 하나가,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부산 표현으로는 우리하다. 그런데 혹시 그 에스파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에스파의 그 윈터라고, 그 친구가 이제 양산 출신인데, 그 꼰대이인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꼰대이 그 김대희 그 그 개그맨도 이제 경상도 부산 분이시니까, 부산 맞나? 경상도 분이시니까 이제 사투리 얘기하다가 그 윈터가 서울 와서 병원 갔는데, 뭐 어디가 이렇게 안 좋냐, 느낌이 어떠냐 했는데, 우리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 이게 이제 경상도 특유 사투리거든요. 우리하다. 이게 뭔가 기분이 아주 이상하게 나쁘게, 뭔가 이렇게 좀 아프다, 찝찝하고, 뭔가 이 겉이 아픈 게 아니라 속 안쪽이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아프다. 은근하게 아프다. 한 번 싹 아픈 게 아니라 뭔가 이 불편한 아픈 느낌이 좀 지속되는 느낌이다. 우리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무튼 제 왼쪽 다리가 그렇게 약간 우리한 게 있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PT가 재활 PT라서 선생님한테 이런 증상에 대해서 꽤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상근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다리로 가는 신경이 저희 이제 골반에, 그 골반 사이라고 하나? 골반과 다리 연결되는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쪽에 이상근이라고 있는데, 이상근 말고 그 다른 근육이라고 또 표현하는 그 근육 이름이 있는데, 이상근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근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이 이제 부어 있거나, 그쪽이 잘 부어 있거나 부풀어 있으면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마치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디스크가 허리도 아프지만 사실은 아래쪽 하체가
저리거나 마비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제 허리 디스크 문제인 줄 알았는데 디스크는 내 허리나 딱히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니었어서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일은 많이 없었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근 증후군일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눌리는 거죠. 신경 부분이 이상근이 이게 상태가 이제 부풀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이상근에 좋은 게 이제 동그란 밴드를 양발을 그 밴드 구멍 안에 넣어서 밴드를 쭉 올린 다음에 무릎과 허벅지 요 사이에 그 허벅지에 이렇게 끼는 거죠. 낀 다음에 다리를 양쪽으로 바깥쪽으로 쭉 당겼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걸 여러 번 해주면 물 허리를 딱 똑바로 세우고요. 여러 번 해주면 저는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한 번 쭉 벌려서 그걸 버티는 것도 하거든요. 쭉 버텨 한 1분 정도 버티고 하는데 그거를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잘 안 했죠. 안 했는데 최근에 좀 아프면서 이걸 좀 다시 하게 됐는데 한 1분씩 버티거든요. 한 번 하는데 1분 정도 버티고 그러면 막 달달달 떨려요. 막 이게 또 자주 하면 이제 힘이 붙으면 괜찮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엉덩이 뒤쪽에 힙 쪽이랑 골반 쪽이 근육이 꽉 당겨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 이상근이 여기가 이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확실히 덜 우리하고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내가 허리 쪽이 아니라 이 왼쪽 골반이 좀 이렇게 약간 제가 이제 몸을 그때 한참 PT 받을 때 봐도 제가 몸이 이게 약간 틀어져 있거든요. 너무 심하게 틀어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왼쪽 골반이 좀 내려가 있어요. 오른쪽 골반이 좀 올라가고 이게 좀 불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반이 내려가면서 계속 누르는 거죠. 이상근이 눌리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운동을 하니까 힙이랑 이런 쪽에도 여성분들 아마 힙업 때문에 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상근이 이 느낌이 안 좋아서 이 불편함 때문에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힙 쪽에도 근육이 생기고 이 골반 쪽이 입은 틀어지는 거에도 좀 도움이 되고 확실히 이거를 한때 되게 자주 했었는데 할 때 아주 좋았거든요. 예. 최근에 이게 또 게을리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최근에 좀 제가 회사 가서 일을 막 좀 몰아서 한다고 잘 일어나지도 않고 출근해서 너무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한 3, 4일 전에 왼쪽에 막 엄청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이상근 증후군 때문에 아픈 거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것도 있지만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제가 왼쪽 이 종아리 쪽에 이 정맥 부분이 하지정맥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이 하지정맥류랑 심부정맥 증후군이라고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비행기 타면 오래 타면 생길 수 있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하지정맥류인가 심부정맥 증후군인가 그 둘 중에 뭔지 모르겠으나 뭐 제가 이제 뭐라고 될까요? 하지정맥류면 혈관이 막 튀어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막 그런 게 보이진 않아요. 잘 안 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얼마 전에 되게 이 혈관 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되게 이게 뭐지? 하지정맥류인가? 뭐 생각을 했고 너무 내가 회사에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건 맞다. 이거는 제가 딱 자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힙밴드 막 하고 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좀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다리 꼬으려고 하지 않고 한쪽에만 너무 이제 막 힘이 몰리니까 그것 때문에 골반이 엄청 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하면 편하잖아요. 다리 꼬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힙밴드도 여행 갈 때 기내에 들고 타는 가방에 꼭 챙겨가려고요. 이게 회사에서는 제가 길면 뭐 회사에서는 거의 9시간을 있죠. 8시간 일을 하니까 9시간 동안 점심시간 빼고 8시간 조금 넘게 앉아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왼쪽 다리가 종아리 부분이 붓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막 신경이 누르는 좀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갈 때는 13시간을 타야 되잖아요. 야, 이게 그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심부정맥 증후군이 이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가 안 돌고 아래쪽에 이제 다리가 붓고 아래쪽에 정맥 순환이 안 되고 피가 몰리면서 이게 피떡이라고 하죠. 혈전이 되면서 이게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이게 심장 쪽으로 확 가서 혹은 폐 쪽으로 가서 이게 호흡이 안 되고 쓰러져서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도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자주 일어나서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다리를 풀어줄 생각이긴 했어요. 제가 안 좋은 걸 아니까. 근데 이 힙밴드도 좀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챙겨가서 제가 이 피순환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왼쪽 골반이 이렇게 신경이 누르는 부분도 확실히 있으니까 이거를 가져가서 좌우로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골반도 좀 풀어주고, 틈틈이 좀 해주려고요. 한 시간 너무 많고 한 2시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시간에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해야지 가서도 좀 좋은 컨디션으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렇지 않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그냥 오래 앉아만 있다가는 가서 고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도 챙길 나이가 됐다. 안타깝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하지정맥류는 모르겠는데 심부정맥 증후군은 조금 확실히 운동 부족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의자에 오래 앉아 있고 잘 안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 움직여주고 종아리 부분에 근육도 좀 생기고 이렇게 해야지 피를 위로 올려주는 판막이 제 역할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회사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고 회사 근무도 이제 꽤 오래 했다 보니까 사람 몸이 그죠, 달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 얘기에 대해서 오늘 카톡으로 친구들이랑 얘기를 좀 했더니 다들 공감하더라고요. 자주 일어나서 좀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좀 다리 풀어주고, 그게 우리들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 이제 한 일주일 남았거든요, 여행 가기 전에. 일어나서 좀 자주 좀 풀어주고 컨디션을 좀 좋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복근 운동 한다고 복근 운동 최근에 또 열심히 했다가 허리가 또 아파가지고 지금 또 안 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뭐 하기 전에 급하게 하면 탈이 나. 그래서 복근 운동 따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좀 회사에서 밥 먹고, 요즘 많이 하긴 하는데 나가서 잘 걷고, 좀 움직이고 걷고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주 활동하고 컨디션을 좀 이렇게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가서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물론 뭐 한 9박 10일이니까 중간에 체력적으로 부침이나 지침은 좀 있긴 하겠죠. 하는데 뭐 맨솔에담 같이 이제 파스 역할하는 것도 좀 챙겨가서 발라서 좀 중간중간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무섭다. 그림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심장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쓰러지는 그림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혈액순환이 왼쪽 다리가 잘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좀 잘 준비를 해서 틈틈이 하기로 하고,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대요.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가 이제 기압 문제도 있고, 저기 상공으로 높게 올라가면 일단은 엄청 건조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후기 보니까 다들 마스크 챙겨가라고 하더라고요. 안에서도 마스크 끼고 있는 게 코안이나 입안이 덜 마르고 촉촉해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도 챙겨갈 거고,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마시래요. 그 스튜어디스 분한테 항상 제가 헷갈립니다, 이거. 스튜어디스 분한테 물을 좀 달라. 그래서 물을 좀 자주 마시고, 그래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 원래는 가서 친구랑 이제 맥주랑 와인이랑 술에 취해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알코올 들어가고 또 안 좋으니까 술 먹긴 먹겠지만 그냥 적당히 먹고, 물 좀 많이 먹고, 그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절주절 말이 많았네요. 1시간 4분.
친구 또 카톡 오겠네. 1시간 넘어가네. 이러고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뒤에 얘기가 더 있어요. 이제 제습기 반품 처리한 얘기라 안 궁금하시죠? 예.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져가질 않았는데. 왜냐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해외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반품을 빨리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안 가져가면 이게 뭐 안 되니까 시간이 제가 외국을 안 나가고 한국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게 되니까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절부절했는데 한국 가기 전에 이제 뭐 수거하러 오실 것 같긴 해요. 하는데 이것도 참 1인 가구라서 퇴사를 가야 되니까 또 제습기 이거를 또 아무도 없는데 문 밖에 내놓으려니까 이거 훔쳐가는 거 아닌가 또 고민되기도 하고 친구는 나 한국 사회를 믿어라. 또 무겁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누가 들고 가겠냐 얘기는 하는데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큰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정 불안하면 경비실에 좀 맡기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제 에어컨 설치했습니다. 에어컨 설치했고 에어컨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두 개는 줄이겠습니다. 이건 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되고 뭐 지나면 안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때 일회성의 이야기라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미리 좀 공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방송은 업로드가 될 거고요. 5월 8일에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5월 22일 날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 있긴 한데 제가 그때는 꽤 지쳐 있거나 아니면 감기 몸살에 걸려 있거나 안 그러길 당연히 바라지만 아니면 그 짧게 갔다 왔다고 또 시차 적응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헬렐레 하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수 있거나 컨디션이 아주 안 좋거나 뭐 그런 다양한 상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행 후기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으나 좀 죄송하게도 22일은 제가 휴방을 좀 하겠습니다. 결방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5월 29일 날 돌아오는 걸로 방송에 돌아오는 걸로 또 여행 갔다 오면 드릴 말씀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요것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울고 먹어야죠. 뽕 뽑아야죠 아주.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지 아주.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거의 뭐 1박 얘기씩 제가 또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 또 거의 이제 박찬호급 이제 TMI 아니겠습니까? 투머치 토커, TMT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박 10일 하루하루 나눠서 하루짜리로 이제 특집 10회 분량으로 이건 농담이고 10회가 뭡니까? 늘려서 20회 분량으로 농담이고요. 아무튼 여행 얘기들 주말에 또 갔다 오고 나서 이것저것 좀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월 8일 방송하고 올리고 1주, 2주 당연히도 여행 갔다 오는 5월 15일 결방이고 5월 22일도 결방을 하겠습니다. 하고 5월 29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5월 8일 방송하고 2주 쉬고 5월 29일 날 돌아오는 걸로 이번 방송에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일 벌써 5월 1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정말 빠르죠? 에피소드 42번째 이모저모 이야기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